자,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도 기본 세팅을 먼저 할 건데 A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1로 바꿉니다. 그리고 얘를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를 해요. 그 다음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 제1 작업, 따닥, 제2 작업, 따닥, 제3 작업 이렇게 잡아주시고 제1 작업으로 와서 내용을 이제 작성할 거예요. 비사셀부터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뭐지? 문제보기가 두 개잖아. 구분합 유형이랑 피벗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네. 다 틀린 거예요? 네, 그럼 시험 볼 때는 어떤 게 더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나와요. 둘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둘 다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네. 교차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달은 부분합이 나왔으면 다음 달은 뭐 피벗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교차돼서 나옵니다. 선생님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지금 2-169페이지예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특의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요, 도형을 순서도로 늘해요. 순서도 화면 표시. 요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프랜차이즈 창업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삽입에서 도형에 가셔서 일단 도형의 모양은 순서도종에 화면 표시라는 모양을 고르시고요. 클릭하시고 그려주세요.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을 주라고 했으니까 도형 효과의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 그 다음 적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현황. 테두리 요 도형 부분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글씨는 검정. 붉게. 채우기 색을 노란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글씨가 저는 좀 잘려 나온 거는 좀 더 늘리면 돼요. 도형이 너무 작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그럴 때 늘려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몇천 원도 적어야 되니까 넓혀져야 되는 부분이라 적당하게 넓혀 놓을게요. 자,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메일 셀, 이 표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부분에 대각선 방향의 셀을 병합을 하고 적을게요. 확인, 담당, 팀장, 부장. 확인은 세로 쓰기, 그리고 19셀을 좀 넓혀서 높이 조절하시고 조절. 담당 팀장 부장은 네, 여기는 이제 가운데 정렬. 이제 여기 결제란을 복사 옆에 세모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할게요. 확인. 그 다음 옆에 결제란 넣어야 되는 곳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 여기 이제 결제란 부분은 범위를 잡고 지우기에 서식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할게요.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싹 지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J4, B4에서부터 J4, 그 다음 G14, I14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시고 주황으로 채우래죠. 채우기를 주황.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여기 코드가 적혀야 될 H14셀에 커서를 찍으시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에 보시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 원본 영역에는 B5에서부터 B12 영역을 끌어서 잡아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코드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셀 서식을 줄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숫자 뒤에 1000원을 붙여라 라고는 했는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천단위 구분기호도 남아있어야 되고 뒤에 1000원이 붙어야 되니까 샵 쉼표 샵샵 0이란 서식을 고르시고요. 이 뒤에다가 문자로 1000원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몇 천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자, 드셨다면은 25에서부터 22 영역, 25에서부터 22 영역을 범위를 잡고요. 항목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름 정의하는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항목을 적으세요. 항목하고 엔터.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 된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부분이 나와요. 코드의 두 번째 값이 1이면 안산, 2면 부천, 3이면 안양으로 표시하래요. 자, 일단 두 번째 값, 그러니까 두 번째서부터 한 글자 값을 가져오는 함수가 mid였죠? 일단 지역에 커서를 놓고 등호 적고 mid를 적어볼게요. mid. 텍스트는 코드에 대해서 비오셀, 쉼표, 두 번째 있는 쉼표 첫 번째 값을 가져와라 해주면 0번째로 적었네. 첫 번째 이거 1이에요. 이렇게 뭐 2나 3이나 어떤 값이 가져와졌을 거예요. 얘를 이제 추즈에다가 집어넣을게요. 미드 앞에다 추즈. 미드가 인덱스 넘버가 돼요. 아까 뭐 3이면 3등 값을 입력하게 되겠죠? 그 다음 뒤에다가 쉼표하고 따옴표하고 밸류로 값을 적는 거예요. 1이면 안산, 2면은 부천, 3이면 안양이래죠.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부천, 안산, 안양이 각각 데이터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비고는 국산 재료 사용 비율의 내림차순 순위라고 합니다. 랭크 EQ로 구하래요. 등호 적으시고 랭크 EQ. 넘버는 해당 줄에 지금 우리가 구할 게 사용 비율 내림차순이거든요. 국산 재료 사용 비율을 클릭하시고 쉼표. 그 다음 REF가 레퍼런스 범위인데 국산 재료 사용 비율 범위를 잡아서 F4번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내림차순,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큰 순서가 1등이 돼서 나옵니다. 네, 랭크 EQ로 값 구해보시고요. 핫도그 창업 개수는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디카운트 A랑 n% 연산자를 쓰래네요. 자, 그럼 등호 적으시고 디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B4에서부터 J12까지 범위를 넣으시고 쉼표. 필드는 얘가 창업 개수잖아요. 그래서 어딜 찍든 상관없어요. 핫도그 창업 개수인데 왜냐면 count A라는 거는 어차피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찍든 문자를 찍든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요 필드명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쉼표. 조건은 보니까 항목이 핫도그인 거죠. 그러니까 항목이 핫도그 이렇게 범위를 잡고 괄호 닫고 일단 엔터 쳐보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뒤에다 개를 붙여라니까 따닥 해서 이 뒤에다가 앰퍼센트 따옴표 개. 그 적은 몇 개 형식으로 나오겠죠. 자, 요 밑에 있는 떡볶이 창업 비용의 평균인데 정의된 이름 항목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썸이프랑 카운트이프를 쓰래요. 평균은 보통 전체 합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었죠. 그래서 썸이프부터 적을게요. 그럼 렌즈라는 건 조건 범위가 되는데 여기서 정의된 이름 항목을 쓰랬으니까 항목이 그 다음에 크리티리아는 조건인데요. 떡볶이인 걸 찾을 거죠. 떡볶이인 창업 비용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괄호 닫고요. 일단 엔터 쳐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요. 얘가 전체 합인데 요거를 이제 카운트 if로 똑같이 항목이 쉼표 따옴표 떡볶이인 수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최대 인테리어 경비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직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구나. 그 위에죠.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인테리어 경비를 구하래요. 그러면 맥스 하시고 최대 인테리어 경비 부분은 인테리어 경비 범위를 잡아서 괄호만 닫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구해보세요. 자, 인테리어 경비인데요. H14셀에서 선택한 코드에 대한 인테리어 경비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쓰랍니다. 그래서 일단 등호를 적으시고 Vlookup 룩업 밸류는 찾는 값, 여기 코드 값을 찍어주시고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인데 코드서부터의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 콜 인덱스 넘은 열 번호를 말해요. 인테리어 경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으니까 6.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false.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인테리어 경비가 나오게 돼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창업 비용이 6천만 원 이상인 행전체의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랑 굵게랍니다. 자, 일단 행전체의 조건을 줄 거기 때문에 B5에서부터 J12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을 눌러요. 그래서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창업비용 원이 여기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어요. 이렇게. 그리고
달러 F 달러 오면은 다 고정이 돼 있어서 이 셀만 참조하게 되니까 F4번을 2번 눌러서 행 고정을 풀어주세요. 창업 비용이 크거나 같다 600 000 그러고 서식을 파랑 굵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어요. 자, 여기 엑스박스랑 모양을 좀 꾸밀 건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가면은 여기 테두리에서 채우기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바깥쪽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씩 줄게요. 그럼 조건부 조건은 잠깐 지울게요. 자,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 행 전체에 줄 거니까 B5에서부터 J12까지 범위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여기서 새 규칙을 누릅니다.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후 여기다가 이제 작성할 건데요. 얘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창업 비용이 6천만 원 이상인 행에다가 서식을 주래요. 그래서 창업 비용의 첫 번째 셀을 찍으시고 F4번 2번 창업 비용이 크거나 같다 60 000 해서 서식을 글꼴을 파란색 굵게로 해라 라고 맞춰져 있죠. 그러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인데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랍니다. 자, 그래서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범위를 잡으세요. 12까지. 그러고 컨트롤 C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하셨으면 제2작업에 B2 셀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 엔터. 창업이라고 창업비용은 샵샵샵 뜬 거는 칸이 좁아서 그래요. 자, 고급 필터인데 코드가 T로 시작하거나 인테리어 경비가 10,000 이하인 자료래요. 그러니까 코드가 필요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인테리어 경비가 필요한 거죠. 컨트롤 C B14 셀에다 엔터.
그래서 코드가 T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코드에다 T별, 인테리어 경비가 10,000 이하니까 여기 작거나 같다 10,000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가져오셨다면은 이번에는 자료를 코드, 항목, 창업비용, 인테리어만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찍고 컨트롤 누르시면서 항목, 창업비용, 인테리어 경비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컨트롤 C 복사해서 복사 위치인 B18셀에다 엔터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범위 잡을게요.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에 보시면 고급 있습니다. 데이터에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하시고요. 목록 범위 아마 자동으로 나왔을 거예요. 범위 틀린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건 범위는 이 목록에 해당하는 범위인 코드가 T로 시작하거나 인테리어 경비가 10,000 미만인 거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 복사 위치에다가 코드 항목 창업비용 인테리어 경비를 잡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자, 요거 해보시고 잘 안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 딱히 질문 없으면 표서식 할 건데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그럼 범위를 잡고 홈 탭에서 여기 채우기 색을 채우기 없음, 채우기 색을 채우기 없음. 그 다음 표 스타일 보통 6번 서식을 줄였으니까 홈 탭에 표 서식 보통 6번 서식 요거네요.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자, 잠깐 얘를 좀 삭제하고 보여드려 볼게요. 다시 제1작업에서 범위 잡았죠? 여기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가요. 표 범위는 따로 건들 필요 없어요.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를 클릭하시고 제3작업을 찍고 B2 셀을 찍으시면 그 위치가 바로 입력이 돼서 들어와지죠. 자, 이제 배치를 할 건데요. 이쪽에는 창업비용이 있으니까 창업비용을 끌어다가 행에다 놔요. 옆에는 항목 있죠. 핫도그, 떡볶이 이런 거. 그래서 항목을 열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개수나 평균 적혀 있는 거에 코드의 개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드를 고르는데 여기 지금 코드가 여기 위에 있네요. 그 다음 인테리어 경비 끌어다가 값에 넣으면 이렇게 자, 지금 경비의 평균을 구하려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인테리어 경비에 합계가 되어 있으니까 값필드 값을 선택하시고 값필드 설정으로 가세요. 그래서
표시 형식을 평균. 아니, 잠깐만요. 표시 형식을 잘못 들어왔어요. 다시. 지금 여기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잘못 얘기했어요. 합계에서 값필드 설정 들어가서 여기 값필드 요약을 평균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건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사용자 지정 이름이 인테리어 경비니까 이 뒤에다 클릭하시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경비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창업비용을 그룹화하래요. 그래서 요 행 레이블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룹을 묶어서 처음이 얘가 300001이죠. 끝단위가 75000000. 단위는 1호 000000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항목은 핫도그 떡볶이 떡갈비인데요. 열 레이블에서 내림차순 정렬하니까 핫도그 떡볶이 떡갈비 순서로 맞춰졌죠? 그럼 됐고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을 때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의 옵션으로 갈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빈셀은 별별로 표시하랬으니까 빈셀 표시의 별별.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의 행총합계 표시를 지우세요. 그러고 확인.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래요. 출력 형태 보니까 여기 행 레이블의 이름이 바뀌어 있죠? 창업비용 1 적을게요. 그 다음에 위에는 항목으로 바꿀게요. 자, 개수 부분은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경비 평균은 천 단위 구분교가 있어요. 자, 인테리어 경비 평균을 값필드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숫자 형식으로 주고요. 자릿수는 없는 천 단위 구분교 사용하는 걸로 설정하면 이렇게 바뀌어졌죠?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지금 빈칸은 가운데 정렬해서 놓을게요. 예쁘게. 그럼 이제 출력 형태랑 같죠? 그럼 됐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제 제4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4작업 시트에서는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는데, 일단 밑에 보니까 한 사람 홍준표와 같은
사람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 인테리어 경비랑 창업비용 원이 있어요. 창업주를 찍고 창업비용 인테리어 경비 이렇게 가져올게요. 한사랑, 홍준표, 영역을 다 잡으셨다면 삽입해서 시트를 2000 세로 막대형을 뽑는데 만약 이렇게 나오면 다시 잡아야 돼요. 아까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범위가 중간에 꼬인 거예요. 다시 아마 이렇게 잡다가 뭐 한 줄씩 잡았거나 뭔가 다르게 잡았을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저것처럼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삽입의 차트 중에 2000 세로 막대형 됐죠?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이동을 새 시트 이름을 제사작업, 그 다음 제사작업을 3작업 뒤로 끌어다 놓으면 모양이 됐습니다. 계열이라고 나면 잘못한 거예요? 네, 다시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 차트 디자인이 레이아웃 3번의 스타일 1번이죠. 차트 도구 디자인의 빠른 레이아웃에 보시면 레이아웃 3번, 차트 스타일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가 도구 레이아웃 3번 선택 스타일 1번 눌러서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영역 서식.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차트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는 질감 파랑 박엽지입니다. 그래서 굴림 11포인트,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질감으로 해서 파랑 박엽지를 고르면 이렇게 채워져요. 그리고 그림 영역도 채우기 흰색 배경위를 줄 거니까 안쪽 그림 영역을 찍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위를 고르시면 이렇게 배경위로 채워집니다. 제목 부분도 마저 할게요. 제목 서식에 차트 제목을 블록 지정하셔서 적어주세요. 가장자리를 찍고 적으셨다면 여기는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윤곽선 까망을 주시면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가 이제 7번인데요. 창업비용 원의 계열 차트 종류를, 지금 여기는 파란색 막대가 창업비용 원이니까 얘는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는 거죠. 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창업 비용은 표시기능 꺾은 선형 보조축 체크하셨으면 확인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계열은 표식을 네모 10으로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열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으로 가서 표식 옵션은 여기서는 네모, 기본 제공의 네모, 크기는 10으로 설정하랍니다. 레이블 값을 설정해 볼게요. 값은 지금 요 위치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 계열이 모두 선택됐으니까 또 한 번 클릭하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추가하면 레이블이 옆으로 생겨요. 위로 올릴 거니까 레이블에서 오른쪽 레이블 서식으로 보시면 위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을 주래요. 그래서 눈금선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눈금선 서식, 색깔은 까만색으로, 대시 종류는 점선. 자, 그 다음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래요. 얘는 5,000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선택해서 오른쪽 축 서식, 최소값을 5,000원으로 시작을 하게 5,000 적고요. 끝은 25,000 맞고 5,000씩 증가했으니까 주단위 5,000 맞죠? 자, 이쪽은 대략적으로 값은 맞으니까 선택해서 테두리만 줄게요. 여기도 테두리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1,000원을 줄었네. 여기 다시 해볼게요. 아까 이거를 따로 입력 안 하면 자동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주 단위는 다시 5,000 단위로 바꾸고, 그럼 이제 모양 같죠? 자, 법례는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인테리어 경비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거를 한 줄로 적으려면 차트 도구,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 인테리어 경비를 편집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인테리어 경비가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잘 적혔죠. 다음 9번이 도형에 이제 모서리가 드문 사각형 설명선을 넣어라 이건데, 도형만 그리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설명선에 도형을 그려서 만들고 꼬리를 끌어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뭐 텍스트 흰색. 그래서 적어 볼게요. 그럼 다 맞게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만드시면 돼요. 저장은 찾아보기 ITQ 폴더에 문서 ITQ에 있습니다. 원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지만 지금 수험번호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날짜 그냥 적고요. 그 뒤에다 이름 적을게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완성하신 거예요.